유통업계가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소비 침체에 지갑이 꾹 닫힌 상황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혜빈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요 유통업체들의 지난해 실적이 통상임금에 발목을 잡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 29조 원, 영업이익 471억 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퇴직 충당부채와 희망퇴직 보상금을 반영했는데요. 이 비용은 2,132억 원에 달합니다. 롯데쇼핑은 추정부담금 532억 원을 반영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7%가량 줄었습니다. 신세계는 추정부담금 353억 원을, 현대백화점은 1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각각 25.1%, 6.4% 뒷걸음질 쳤습니다. 물류기업 한진도 추정부담금 274억 원을 반영하면서 영업이익이 18% 감소했습니다. 이들 모두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이 통상임금 충당금을 제외하면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난 수준입니다. 오는 26일 실적 발표를 앞둔 쿠팡의 경우 이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직원이 8만 명이 넘어 이 여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해 있었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통상임금은 연장근무나 야간, 휴일수당 등을 산정하거나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죠. 기존에는 특정 일에 일하거나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21년 만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맞춰 각종 수당도 오르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상임금 판결이 유독 유통업계의 파장이 컸던 이유가 있을까요? 유통업계는 매장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많아 이 인건비 비중이 큽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특성상 이 휴일 등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죠. 네. 재작년 말 기준 이마트 종업원 수는 2만 명이 넘습니다. 국내 대기업 7위권 수준이고요. 롯데쇼핑 직원도 19,000명이 넘어 9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대형마트의 경우 업태 특성상 다른 산업군 대비 고용 인력이 많고요. 긴 영업시간과 휴일 영업으로 인해 수당 비중이 높아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에 더해 지난해는 특히 유통업계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퇴직금으로도 수백억 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이커머스 계열사인 G마켓과 쓱닷컴도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신세계는 면세점인 신세계DF의 부산점 폐점으로 인해 희망퇴직을 받았고요. 롯데의 경우 2차례 희망퇴직을 받은 롯데온을 비롯해 코리아세븐과 롯데 면세점도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회성 비용을 털어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이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지난달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업종별로 봐도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와 편의점 모두 소비 위축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온라인을 봐도 지난해 연간 매출 40조 원을 예상하며 나홀로 성장을 지속하는 쿠팡 외에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G마켓과 쓱닷컴, 11번과 롯데온 등은 이 비용 감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상임금 판결 이후 유통업계 올해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